사랑하는 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산 걸 보고 저 친구들이 2명이나 또 건물주가 되셨어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제 일도 아닌데 저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1년이 돼서 월세 만기돼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갔는데 제 볼일은 안 보고 물건만 구경하고 그 친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계약을 해서 건물주가 드디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년을 운영하면서 3, 4천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그거 보더니 저 되게 안정적인 거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그러세요. 너 그거 운영하다가 암 걸린다. 뭐 3년만 해봐라.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저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100분의 1도 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도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월 300을 벌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쉽게 버는데 예전에 저 근무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 한 명 한 명한테 온 힘을 다해서 저의 에너지를 폭풍적으로 쏟아 붓어야지, 초집중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거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힘들다고 그러시는지 솔직히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몇 배 힘든 일을 해서 그런지 이로 원룸 경영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월세 수익만 그냥 단순하게 받는 거는 양심 없는 거죠. 경영자가 아닌 거죠. 우리도 임대사업자, 경영자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했던 만큼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임대도 새로 맞춰야 되고 뭔가 아래층에서 소음 문제로 시끄럽게 굴면 그것도 기분 좋게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 처리도 해야 되고 조금 소소하게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힘들이고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건 감사죠. 축복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2명 따라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 친구가 8월 달에 샀어요. 9월 달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던 물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도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거보다는 몇 억이 싸니까 이제 월세 수익만 받겠다. 판매는 이미 판매하기 전에 월세 수익으로 다 수익을 봐서 뭐 좀 싸게 팔아도 또는 오래 갖고 있어도 뭐 괜찮겠다라는 개념으로 다 이 물건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8억에 사셨어요. 2018년 8월 29일 날 건축 준공이 난 물건인데 다준주택 19세대예요. 이렇게 19세대. 그리고 매매가는 8억이었고요. 보증금은 1억 8,810만 원. 이분은 다행히 전세를 4개밖에 안 끼고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저는 전세 10개를 세팅해서 했는데 이분은 4개밖에 안 끼고 4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기 돈이 있어도 4개 정도는 제가 지금 1년을 운영해 보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신경 안 쓰면서 운영할 수 있는 개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는 저 처음부터 이분은 사시자마자 4개밖에 안 끼고 사서 정말 되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1억 8,810만 원 보증금이 들어갔고요. 융자는 2억 5천이 됐습니다. 그 2억 5천에 이제 월세가 그래서 19세대, 여기는 조금 위치가 제 거보다 조금 더 위치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월세가 제 거보다 3만 원씩 쌉니다. 그래서 200에 32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9세대 하니까 503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 융자 이자 94만 원 빼고 관리비가 보통 40에서 50 들어가요. 넉넉 잡고 여름에는 조금 덜 들어가고 겨울에 좀 더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가 한 40 정도면 기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 빼고 나면 순수익이 369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운영한다면 이거 하나도 안 쓰고 다 적금 붙겠죠? 지금 제 집도 다 적금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가 단점이냐면 이 대학가에 있는 원룸은
8월 달에 맞추면 제 학기 2학기에 들어갈 때는 방을 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간 학기에 9월 달에 방이 빼지고 뭐 12월에 빠지고 이래서 이 수익을 다 못 가져가신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쓸 일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흰머리카락이 몇 개는 늘었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1월 준공 난 거라 그래서 대학가에는 1월 준공에 맞춰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또는 12월이나. 그래야지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학생들이 방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월 달 물건은 조금 생각하셔서 매도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실제로 이거만큼은 못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본 새해 첫날에 계약하셨거든요. 계약하신 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제가 작년에, 아니, 올 초에 그 주변에 볼 때 조금 4, 5년 차 되는 물건들도 8억 5천에 매매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신축들은 11억, 12억 이하짜리가 잘 없었어요. 근데 이 물건은 너무 좋게 9억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깎아서 8억 5천에 샀어요. 땅값이 이분이 3억에 사셨는데 되게 싸게 산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대지평수는 60평이고 건축 연도는 2019년 12월입니다. 자, 매도 가격은 8억 5천, 8억 5천 보증금 3억 4백, 융자 2억 7천, 그리고 총 월세가 여기는 15세대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여기 대지평수 71평에 19세대 같은 경우는 사도가 꼈기 때문에 71평인데도 방이 조금 작아요. 조금 작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는데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1년을 운영해보니까.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60평에다가 15세대만 했기 때문에 방이 되게 조금 넓게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훨씬 더 공실률이 적겠죠?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중주택을 살 때는 좀 작은 집보다는 평수가 크게 나온 것을 사는 걸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집은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답니다. 오히려 개수가 적고 공실률이 적은 게 운영하기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1년을 운영해 보니까. 60평의 건축년도 2019년 8억 5천, 보증금 3억 4백, 융자금 2억 7천, 총 월세가 396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실속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자가 95만 원 나가고, 왜냐면 자기 실투자 금액이 정말 조금 들어가요. 관리비 40만 원 빼면 순수이익 260만 원이 나오게 돼요. 260만 원이면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내 돈 얼마 들어가냐면요. 실투자금 2억 7,6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세금 뭐 이렇게 치면 2천이 조금 더 계산하셔야 돼요. 세금까지 하면 2억 7,600에 투자해서 내가 260씩 버는 거 저는 되게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망설이셨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일단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을 만약에 제가 이 나이까지 한 번도 투자 안 하고 융자도 얻지 않고 그냥 적금만 벗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제 아파트 달랑 한 채예요.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아무 행동도 안 했을 땐 정말 은퇴를 했을 때 집 한 채. 그것도 융자 낀 상태로. 그런데 내가 융자를 얻어서 뭔가를 지금이라도 움직이면 저는 그래요. 지금 1년 움직였는데 1년에 4천을 적금 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면 8천이에요. 1억 가까이. 그러면 전세를 2개 빼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다른 데 투자해놨던 곳에서 돈이 풀리는 바람에 이제 전세를 한 6개는 뺄 수가 있어요. 5개? 5개 정도? 그러면 2년 만에 전세를 안 빼면 그 순 투자금이 또 생겨서 앞으로 2년 후에는 건물을 하나 더 매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계획을 지금은 세워봐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조금 더 크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기준을 세운 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릇이 너무 작아. 난 이거는 위험해. 이거는 위험해. 이거는 안 돼. 이건 머리 아파. 그냥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셔요. 그래서 미리 걱정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면 뭔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걸 옆에서 지켜보신 제 유튜브를 보셨는지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행동하시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못할 일은 없습니다. 건물주 되는 거 새해에는 한번 도전해보세요. 돈 많이 없어도. 이거 보세요. 2억 7,600밖에 없어도 새 건물 사셨어요. 내가 계속 발품을 팔고 알아보면 충분히 있어요. 지금 뭐 11억, 12억 뭐 올랐다고 해서 없는 물건이 아니에요. 올랐지만 또 나한테 맞는 이런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가 근데 이제 그새 이분 사실 때는 200에 31호 월세를 놨는데 지금 건물가가 올라가면서 월세가 200에 37만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세를 5개를 끼시고 월세를 10개만 받으세요. 네, 융자를 내시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대출까지 아마 다 받고 살게 될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전세를 많이 끼고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더 안정적인 건 은행 돈을 빌려서 은행 이자 해봐야 뭐 25만 원? 이 정도 막 저 월세는 37 받는 건데 2개만 빼도 엄청난 수익이 있는 건데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대출을 무서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출을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출 여러분 은행 돈 정말 고마운 돈이에요. 대출 무조건 최대치로 받아서 저는 투자하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직 이제 매도가가 너무 비싸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지금 완전 지금 짓고 있는 2월에 준공 예정인 물건인데요. 저희 앞집입니다. 위치가 그 충대 부근에서 집가도 많이 오르고 되게 좋은 데라 속는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살 때만 해도 저는 11억 2천에 샀으니까 지금 14억 5천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줄여서 이제 DC한 가격으로 여기다 써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뭐 5천은 깎아주지 않을까요? 아무리 못 깎아줘도 기본 5천은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천을 뺀 14억 5천에 나온 물건이에요. 14억 아니에요. 제 맘대로 그냥 14억 깎은 걸 계산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수익률을 뽑아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저희 바로 앞집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앞집에 쪼로로 3채를 졌거든요. 14억 5천에 지금 또 2채가 나란히 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융자는 4억 8천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와요. 보증금은 3억 6,300, 월세 총액이 588만원, 그리고 이자는 156만원, 관리비 50만원에서 순수익 382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물건. 근데 여기 부분은 위치가 좋아서 집가도 올라가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부동산에서 제 거를 한 15억까지 올라가면 파시는 거 어떠세요? 막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농담 삼아 한 말들이 현실화 되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15억 됐을 때 매매를 해야겠다.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긴 해요. 너무 비싸긴 하지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제 실투자금이 그래서 5억 5천 7백이 들어가긴 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전세는 안정적으로 6개만 꼈습니다. 21채예요. 21채. 그래서 이 집도 새 집들은 다 200에 37을 납니다. 올 초만 해도 200에 35였는데 임대료도 2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겁나는 일이 솔직히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노동으로 해서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없고 힘들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신경 쓸 일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신경 쓰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말고 그냥 행동하세요. 내가 발품 벌어서 찾아낸 물건은 절대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면 누구든지 주거를 하거든요. 지금 가진다나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원룸 사업. 그래서 여러분도 겁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중개소로 가서 물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걸 꿈꾸시길 바랍니다. 또 꿈꾸시면 바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꿈을 너무 안 꿔서 전 또 오늘 100채를 100방을 100개 정도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라는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채, 100채 늘려갈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건물주에 도전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